안녕하세요. 뽀뽀랑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집주인들 난리가 났죠. 서둘러 빨리빨리 팔아주세요. 홀딩하고 있었던 스탠스가 완전히 이제 지금 허리업, 허리업. 서두르지 않으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세금으로 나가는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래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준 것 자체가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매물 자체가 본물 터지듯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거의 역대급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0%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통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보니까 이제 부동산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포모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제 오를 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제 아파트 더 이상 홀딩할 이유 없으니까 주식시장 쪽으로 이제 노림수 가져가야 되겠죠. 삼전이 역대 최고가를 치자 매물시장 포모 현상으로 아파트 정리 속도 업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죠. 뭐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 쪽에 모든 자본을 몰빵시키면, 그것도 서울, 강남 상권, 그리고 마용성 쪽에 확실하게 자금을 묻어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금융시장이 어쨌든 경제사정이 어쨌든 10억 이상 뭐 쭉쭉 올라졌으니까 이런 공식이 이제 완전히 깨져가고 있다. 서울 매물 이제 경악 수준이고 한 달 만에 지금 27%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 3년, 그러니까 1차 하락 시기 빼면 매물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격에 엄청난 조정 양상이 시작된다. 내달리고 있는 폭주하는 매물,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를 아래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밑으로 뚝 떨어지듯이 시장의 심리 자체가 부동산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은 아래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집주인들 가장 애지중지했던 호가도 내려.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호가 1,000만 원, 1억 더 고점에 걸어 놓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집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오니까 10억에서 20억 사이 가격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횡보하듯 내려가는 것 보이지만 아마 가속은 엄청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2월 27일 서울 매물 폭주 현상 보세요. 7만 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 8만 건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7만 1,443건을 찍었습니다. 2월 27일. 이제 내일 28일 되면 이제 2월 달이 다 끝나게 되죠. 본격적으로 이제 3월 달 넘어갑니다. 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4월까지 집을 처분을 해야지 어느 정도 여유로운 타임라인을 얻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마지막 버스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달 한 달은 거의 10만 건까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냥 매물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매물 쏟아짐과 동시에 가격도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3월, 4월 꼭 내가 이 시기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면 기다리신다면 아주 호조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용성의 호가와 가격이 참 이례적인 일이죠. 호가도 떨어져, 가격도 떨어져.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였거든요. 호가가 떨어지면 실거래가는 올랐고, 호가가 오르면 실거래가가 살짝 떨어지는 듯한 그런 좀 약간은 엇갈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부의 공급 정책이 없는 땅, 있는 땅 다 긁어 모아가지고 천문학적 비용 때려 넣어서 새 아파트 지으면 뭐합니까, 이거? 개미 눈곱만큼의 공급량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서울
한번 휘둘러 보면 결국 아파트밖에 없는 그런 도시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구축 아파트는 그냥 밟히는 게 그냥, 그리고 다리에 발에 차이는 게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 지금 왜 공급에 파이프라인이 되지 못하느냐? 10억에서 20억 합니다. 서울 외곽도 10억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 내리면 이렇게 거치장스러운 이 신규 공급할 이유가 없어요. 기존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 파이프라인 역할을 확실하게 합니다. 자, 이런 전조현상의 호가와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로 확실히 가격 조정기에 진입했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2026년 2월에서부터 3월 사이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기는 대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자, 마포구 마용성이죠. 하나 오벨리스크 3억 하락하고 있고요.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 3억 8천, 그리고 성동구 세림 아파트 4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30%면 꽤 많이 빠졌네. 10억이 깨졌죠. 마용성은 집값이 절대로 내려가는 그런 지역 아닙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지역이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일이 터져도 무조건 직진, 못 먹어도 고입니다. 못 먹어도 고일 줄 알았는데 다 먹어. 그만큼 시세 차익을 아주 빵빵하게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갭투 세력들이 당연히 유동성 풍부하지, 또 현금 따발 짊어지고 와가지고 집을 사니까 이게 올라가는 폭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작년 2025년 상반기 전에는 거의 그냥 내리받고 있었죠. 원산 폭격처럼 머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치니까 다 자본이 이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금융시장을 살리는 이유도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쪽으로 쏠려 있는 이 자본의 밸런스를 이 금융시장 쪽으로 옮겨가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마용성의 가격 변화가 의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곳은 갭 투자와 영끌이 십자포화를 가하듯이 때린 것이에요.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폭의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상승 한계에 부딪혔죠.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더 들어왔어. 더 올려쳐야 되는데 이제 호가도 내려가, 실거래가도 내려가. 그리고 이자 부담 극한입니다. 7% 주담대금리 물어야 되니까 원금이자 폭풍.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은 갭투로 보증금 끼고 들어왔는데 더 이상 현금 여력이 없습니다. 대출 규제 들어오죠. 시중은행에서 창구 닫았어요. 더 이상 무리하게 대출 안 해줍니다. 은행 위험 가중치도 20%로 지금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연장도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자금의 한계에 딱 부딪혔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집 사신 분들 이자가 7%, 8%까지 올라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동결.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 상황은 굉장히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 집을 샀지만, 깃발을 꽂았지만 휴 하고 한숨 내쉴 겨를도 없이 원금이자 샌드백처럼 매일매일 정말 나의 안면을 강타하기 위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딱 쌓아놓은 힘으로 그걸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를 못해요. 현장 집주인들의 하소연, 이구동성입니다. 고점에서 더 오를 줄 알았어. 그죠? 서울 아파트 강남 3구와 마용성 충분히 오를 가능성 지금까지의 궤적을 보면 있었어요. 근데 접었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꺾여가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알고 알지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일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정부, 금융시장 쪽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200선을 찍어버리는, 올해 한 5,000선 넘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200선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혁은 너무나 큰 자신감, 결국 확실한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 쪽으로 들고 와서 자본의 선순환적인 회전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용성 집주인의 심리는 곧바로 비강남권 다주택자의 매도 심리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강남 상구와 마용성 똘똘한 한 채 아닙니까? 여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여기 한두 채 정도밖에 안 갖고 있을 거예요. 보통 한 40억에서 한 100억 사이 하니까 어마무시하죠. 자, 이쪽으로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강남권 아파트 사면서 세입자 드리고 그 보증금 돌리고 또 은행 가서는 대출 연장 받고 또 신규 대출도 가능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건데 유동성 자체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유동성 가지고 집을 사버렸어요. 근데 야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비강남권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마용성 집주인들의 심리. 그만큼 이 한 채를 좀 제대로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나머지 집을 다 떨구는 겁니다. 자, 매도의 도미노 현상. 자, 팔자, 급하게 팔자 쭉 이어지게 되고 이런 물결이 매매 파동 거세게 몰아붙이게 될 거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 그 집보다 비강남권 갭투 물건 먼저 처리 강행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30% 양도세 중과 때려 맞겠다. 이런 공포 심리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시장에 조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원구 쪽 빨리 다주택자들이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아파트 처리해야 되니까 5,300건에서 5,500건으로 엄청나게 매물이 증가하고 있죠. 도봉구 역시도 2,400건에서 2,500건, 강북구 역시도 1,100건에서 1,200건으로 엄청난 폭증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도강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매물의 폭증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강남 쪽 시세 차익이 가장 큰 아파트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아파트 빨리 일소하고 정리를 해야지 30% 양도세 중과 5월 9일 지나면 말짱 도루묵 되니까 요거 피하기 위해서 지금 노도강 물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노도강 쪽에 더 집중할 이유가 있는 건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서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2년여 만에 강남구 마용성 집값이 꺾였다고 어제 부동산원 지표가 나왔어요. 결국 비강남권 매물이 터져 나온 것과 비례하죠. 그죠? 비강남권 노도강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강남권 마용성 집값 꺾이고 있다.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분위기를 좀 전하고 있는데 비강남권 매물 소화 그렇다고 빠르느냐? 빠르지 않습니다. 왜? 지금 고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더 내려. 그죠? 많은 매수세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더 내리라. 더 내려라. 더 내려라. 비강남권 정도면 내가 한 4, 5억대 정도 되면 고려 한번 해볼게 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관망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매물 소화가 빠르지 못하면서 강남 매물권 역시 이런 어떤 이 위축된 분위기 때문에 호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눈치 싸움이 아닙니다. 일방적 눈치 싸움이 아니에요. 기가 팽팽하게 둘이 뭐 다주택자와 무주택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엄청난 지금 압박감을 갖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호가는 레미안 원밸리 73억이 지금 55억.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일단은 뭐 평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레미안 원밸리가 매물 가격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38억에 거래됐는데 26억 9천까지 나왔어요. 물론 뭐 평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30억, 40억까지 상반기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파다했거든요. 2026년 들어서 26억짜리 나오지 않습니까? 84제곱이 40억 간다고 했는데 자, 헬리오시티 역시도 23억 8,200에서 18억짜리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평수지만 소형 평수도 대체적으로 20억에서 25억 사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억 기준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평균선 깨지기 시작하면 지지대가 완전히 이제 붕괴가 돼서 확실히 헬리오시티도 84제곱 부분에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 자, 이렇게 강남 집값 노도강과 함께 지금 빠지고 있고 노도강은 지금 실거래가가 빠지고 있고요. 강남 상구는 지금 호가가 빠지고 있다. 100주일 만에 내렸습니다. 100주일 만에. 참 대단하죠. 100주 동안 그러니까 승승장구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호가, 매매가, 급등 탈출구가 없다.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지죠. 5월 9일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 뭐 파다한데 버티는 거 각자 자유다. 근데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시라.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 정부가 된다. 결국 신뢰와 일관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대원칙이에요. 결국 버티면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겠지 했던 심리가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었던 심리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진행이 됐어요, 일들이. 자, 5월 9일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욕할 거고, 버틴 사람은 규제를 비웃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 이 세 가지 갑옷을 딱 입고 칼을 들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버틴 사람보다 빨리 팔아버린 사람이 훨씬 이득이 크다라는 사실이 선명한 결과지, 해답지로 딱 나오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뒤로 후퇴함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이게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한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 너무 왜곡된 가치 체계로 부채 아닙니까? 빚이고, 국민 경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좀먹는, 갉아먹는 그런 어떤 자산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거 방치했다가는 전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체적 조망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부동산 대책보다 선명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확실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라는 의지천명이, 이게 단순히 구두 개입일 수 있는데 엄청난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 매물을 내야 되고, 그 매물 가격 역시 하락 수순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보시면 서울은 10억 밑으로 빨리빨리 좀 내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뭐 홀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거래량은 지금 뭐 2,495건. 아직도 배가 고프죠. 거래량을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거래가를 안 내리고 있으면 결국 버틴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오늘 뭐 이거 최종 통보 아닙니까? 판 사람이 웃고 버틴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진 정책 추진하겠다. 최후 통첩 내린 거예요. 지금 뭐 분양시장 아파트들 보시고 서울, 경기, 그죠?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15억에서 20억입니다. 경기권 아파트 분양가가. 이거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무순위 집중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경기, 인천, 경기, 오히려 지방이 적어요. 지방이. 지방이 적고 경기권, 서울권 뭐 그냥 본물 쏟아지듯이 무순위 집중이 나오겠다.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 돼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비용도 많이 든다. 결국 신규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구축의 아파트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져줘야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국세청에서 나온 국세 수입 현황 보십시오. 종합부동산세가 압도적으로 많죠. 자, 6조 정도 세수가 늘었다고 그래요. 결국 보유세 부분도 마지막 카드로서 활용할 가능성 높죠. 정부로서는 손해가 없으니까. 끝까지 버틴 사람, 그래, 규제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럼 조금 더 센 규제 한번 맞아봐. 보유세 높여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종부세가 지금 이 정도로 좀 올라쳤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집값이 어마무시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규제에 맞서서 끝까지 버텨보겠다라는 다주택자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보유세 카드는 확실하게 나올 거고,
정부로서는 전혀 손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임은 아니란 얘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기다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수도 더 늘어나. 결국에 와서는.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인지는 뭐 분명하게 답지가 나와 있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정말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반대적으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확실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고점의 집값 잡을 이유가 없고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이 웃는지 아니면 빨리빨리 집을 내놓고 판 사람이 웃는지 지켜보시라. 결국 정부가 일관성 있게 신뢰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SNS 글을 통해서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오늘도 천명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 지형도가 어떻게 변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워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잘 지켜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 브라목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